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여러분과 공부를 살짝 해볼 거냐면 오늘은 분자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분자의 기본 뜻은 생각보다 간단하기도 하지만 이 기본 개념이 조금만 잘 잡힌다면 나중에 조금 심도 있는 내용을 공부할 때라든지 아니면 화학 파트나 물리 분야의 기초를 배울 때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분자라고 하면 작은 입자, 아니면 작은 성질을 가진 입자 이렇게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당연히 그 뜻이 맞고요. 하지만 좀 더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 가장 작은 입자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 화합물의 최소 단위. 화합물을 이루는 최소 단위를 분자라 한다. 좀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네요. 또는 원자의 결합체 중에서 독립입자로서 작용하는 단위체. 이런 사전적 정의는 제가 이번에 찾아보고 처음 알게 됐는데요. 조금 낯설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 이상의 원자들이 공유 결합으로 강하게 결합된 상태. 지금 분자 뜻을 찾아보면 이렇게 다양한 뜻으로 사전적 정의가 내려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분자란 개념을 정확하게 간단하게 한 줄로 정의 내리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사전적 정의를 이해하기 앞서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는 물질의 성질, 화합물, 독립입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유결합입니다. 지금부터 이 단어들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분자의 개념을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질이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분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물질의 기본적인 뜻은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재료를 물질이라고 하죠. 그 대표적인 물질 중에 아마 제가 한 가지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서 제가 분자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것 중에 여러분이나 저나 자주 먹었었죠? 감자나 고구마 있죠? 감자나 고구마를 이루고 있는 물질 중에 녹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런 녹말이란 물질이 감자, 고구마에 들어있는데 이런 녹말은 녹말만의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물에 녹지 않는다든가, 녹는 점은 몇 도, 그 다음에 가루로 만들면 흰색,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영양소, 이런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죠. 녹말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녹말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죠. 감자나 고구마 안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감자나 고구마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가진 입자, 이 녹말을 우리 과학에서는 녹말 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합물입니다. 화합물은 그냥 뭔가 결합해서 된 물질인가 보다 넘어갈 수도 있지만 좀 더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원소들이 일정 비율로 구성된 순물질입니다. 순수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산화탄소 아시죠? 기체고 소화기에도 쓰이죠. 근데 이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은 화합물입니다. 즉 화합물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 결합된 물질은 바로 탄소와 산소입니다. 그 결합된 비율이 근데 일정 비율로 결합이 되어 있다. 그림을 보게 되면 이산화탄소는 CO2라고도 읽는데 C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즉 산소와 탄소 원자가 2대1, 산소 2개 대 탄소 하나의 비율로 결합이 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러한 물질, 이산화탄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불을 꺼지게 하고 또는 식물이 광합성에 쓰이기도 하죠. 즉 이산화탄소의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산화탄소는 두 가지 이상의 원소들이 섞였습니다. 그래서 순수하다고 보이기 어렵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성질이 일정하게 꾸준히 나타나는 거,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잘 변하지 않는 거, 그거를 과학에서는 좀 순수하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산화탄소도 순물질에 속하는 겁니다. 결국 이산화탄소 화합물은 이산화탄소라는 그 물질이 이루는 최소 단위가 되고 그 최소 단위를 우리는 분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립입자로 작용한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독립입자는 그냥 뭐 혼자 존재하는 입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H2O 아시죠? H2O는 물이라는 분자입니다. 근데 뭐 분자인지 아닌지 한번 정확히 보죠. 자, 우선은 H2O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그림을 옆에 표현했는데 지금 물 분자 하나가 있죠. 이 물 분자 옆에 다른 물 분자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물병이나 뭐 컵에는 수많은 물 분자가 들어 있는데 이 물 분자 하나는 혼자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혼자 존재해도 물 여러 개를 묶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묶어서도 물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꼭 묶여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혼자만 있어도 H2O 하나만 있어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물의 성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H2O, 이 물이라는 분자는 원자들의 결합체이죠. 결국 물을 구성하는 독립적인 입자는 H, O 이런 게 아니고 H2O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서 H2O에서 H와 O를 분해시키면 물의 성질이 사라지기 때문에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H2O 자체를 독립적인 입자라 부르고 이 입자는 결국 분자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저는 학생들한테 쉽게 원자 2개 이상 붙으면 뭐 분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쉽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개 이상의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유 결합이 무엇이냐? 공유 결합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오이과 공유 결합 검색하시면 제가 영상 올린 공유 결합에 대해서 따로 설명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들 사이에 전자쌍을 공유하여 원자 사이의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룬 결합. 즉 원자들은 전자를 가지고 있죠. 그 전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일정의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입자를 말하고 그렇게 결합한 것을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메테인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메테인은 그 자동차 배기가스에도 나오기도 하고 불이 잘 붙는 기체죠. 우선 메테인은 CH4라고 구성 원소가 C와 H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C는 탄소, H는 수소인데 탄소와 수소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메테인입니다. 우선은 탄소가 있습니다. 탄소는 원자 핵 주위에 총 6개의 전자가 핵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궤도, 이 안쪽 궤도에는 전자 2개밖에 못 들어와서 2개가 돌고 있고 나머지 4개는 두 번째 궤도에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탄소의 구조인데 이 탄소의 이 두 번째 궤도, 이 두 번째 요 전자들이 도는 공간은 지금 꽉 차여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전자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몇 개가 더 들어올 수 있냐면 바로 4개가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즉 두 번째 궤도 안에는 총 8개의 전자가 들어올 수 있는데 현재 탄소는 두 번째 궤도에는 4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자들은 이렇게 그 궤도 안에 전자가 비어있는 곳이 있으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수소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수소는 전자 하나만 가지고 있죠. 근데 첫 번째 길에 여기
탄소도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길에는 전자가 두 개나 들어올 수 있지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수소 입장에서도 하나가 비기 때문에 수소 원자 자체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로 불안감을 느끼는 원자가 가까이 있다면 서로서로 전자를 공유해서 서로서로 빈자리를 메꾸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빈자리를 없애고 자, 메꾸기 위해서 서로 결합을 하는 겁니다. 즉 여기 보면은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표현했는데 솔직히 전자는 색이 없죠. 우선 그냥 색으로 표현했는데 이 빨간색과 초록색 같이 있는 요 전자를 전자쌍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전자쌍을 공유한다. 이렇게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수소 입장에서는 이제 탄소에 있는 전자 하나, 자기 거 전자 하나, 즉 전자 두 개를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정감을 느끼지만 탄소는 아직 불안감을 느끼겠죠? 빈 곳이 너무 많습니다.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수소 원자들과 더 같이 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수소, 여기도 수소, 여기도 수소. 수소 원자들과 다 결합을 하다 보면 지금 이 상태가 되면 탄소 원자도 이제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수소나 탄소 둘 다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결합, 이 결합을 바로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서로 전자를 뺏기지도 주지도 않고 서로 같이 전자를 사용하는 결합 방법입니다. 결국 메테인은 수소와 탄소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 두 개 이상의 원자들이 강하게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메테인은 분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분자의 뜻에는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자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뭐 중학생분들이라면 상관없지만 고등학생분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를 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 아주 소수의 경우에는 원자 하나 자체가 분자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자를 일원자 분자 또는 단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하나의 원자가 하나의 원자가 분자 역할을 한다. 또는 홀로 있는 원자가 분자 역할을 한다 해서 일원자 분자 또는 단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예시가 있습니다. 네온이나 아르곤이라는 원소들은 전자가 궤도에 꽉 차 있습니다. 아까 전에 공유결합 보였죠? 불안감을 느끼면 결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네온의 원자 구조를 그리면 네온은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10개가 채워져 있는데 지금 보면 첫 번째 궤도에 2개, 두 번째 궤도에 8개가 채워져 있죠? 결국 네온은 어느 곳에도 빈 곳, 궤도 안에 전자가 더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전자가 궤도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꽉 차 있는 원자들은 안정하다는 것은 반응을 안 한다는 겁니다.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원자 하나 자체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온이나 아르고닌 같은 원소들은 2개 이상 잘 붙질 않습니다. 뭐 당연히 어떤 화학 반응을 강하게 에너지를 준다거나 하면은 분자 2개씩 붙을 수도 있지만 평상시 대부분에서는 혼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홀로 존재하는 원자를 일원자 분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분자는 아니지만 분자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자라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원자 자체로 물질 성질을 가지니까 이거 자체로 분자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염화나트륨입니다. 많이 좀 혼동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염화나트륨이라고 해서 염소와 나트륨이 화합해 있다 해서 염화나트륨 분자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분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염화나트륨은 아까도 말했지만 독립적인 입자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좀 순서가 다르게 나와서 순간 수정을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염화나트륨은 독립 입자가 아닙니다. 왜 독립적인 입자가 아니냐면 염화나트륨은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염화이온 나트륨 이온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점점점 표시해놨죠. 끝도 없이 결합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표현하기가 애매해서 그냥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개수가 약 1대1의 비율로 결합을 하는구나 해서 NaCl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뿐이지, 독립적인 입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를 독립적인 입자로 할지, 이만큼을 독립적인 입자로 할지 구분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염화나트륨은 그리고 공유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공유결합을 하지 않다면 무슨 결합을 하냐? 바로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온에 대해서는 여기서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분자에 대한 설명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온결합은 제 다른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온끼리 결합된 물질, 즉 이온결합 물질들은 물속에 넣으면 그 결합된 물질이 쉽게 분해가 됩니다. 즉 염화나트륨을 물에 넣으면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으로 쉽게 분해가 됩니다. 근데 분자는 쉽게 분해가 되면 안 됩니다. 어디 있어도 자기들끼리 독립적인 입자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강한 에너지를 주면 그 분자도 분해되겠지만, 제가 말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산화탄소를 물속에 넣는다고 이산화탄소가 분해되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로 존재합니다. 독립적인 입자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염화나트륨은 분자가 아니고 굳이 부른다면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따로 부르는 겁니다. 분자라 부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결국 분자의 뜻을 다시 한번 보면, 분자는 쉽게 말해서 원자 두 개가 붙어 있지만 그 붙어 있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분자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성질,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H2O가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물분자라고 하는 거죠. H2O를 분해하면 물의 성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분자는 화합물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 원자와 원자끼리 어떤 특정 강한 결합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론자 분자는 예외겠죠. 자, 그리고 원자들끼리 결합을 해서 그 결합한 분자는 독립적인 입자로서 작용을 해야 되지, 막 어디 가서는 분해됐다가 어디 가서는 다시 붙었다가 이렇게 쉽게 그 구조가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자들 사이에서는 공유결합으로 강하게 그 연결이 돼 있어야 분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공유결합은 서로 전자를 같이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거나 어딜 들어가도 그 결합이 쉽게 끊어지지 않고 가만히 서로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란 개념은 이렇게 네 가지 사전적 뜻을 찾아봤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분자의 개념을 좀 더 기본을 조금 잘 잡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루틴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